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9월에 진입하시는 대학생분들 어떻게 방향성 설정해야 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 빠르게 전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반드시 변형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나 못하시는 분 딱히 구분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공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본 적 없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9월에 진입하는 대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전제는요, 다음 학기, 그러니까 24년 2학기에 휴학하시지 않고 학기 병행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휴학하시면은 전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냐라고 보면요, 우리 1, 2, 3월 요거 3월은 이제 풀로 공부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9, 10, 11, 12는 약간 이제 직장인 같은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되죠. 12월이 좀 애매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공대생분들 12월 한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과제 제출해야 학기가 끝나는 분도 계실 거고 12월 초쯤에 빨리 끝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요때는 한 직장인 정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 한두 시간을 하시게 되면은 주말에 좀 몰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4개월 남았지만 실 공부 시간 기준으로는 한 2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를 이제 6개월 공부한다, 이렇게 잡는데요.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셈이죠. 환산하면 5개월 남은 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차 하시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뭔가 좀 여유 없이, 애누리 없이 그냥 빼곡하게 효율적으로 1차에 딱 공부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는 좋은 출발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게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기마다 듣는 학점이 다 다르죠. 일단은요, 저는 뭐 한 18학점 정도 제대로 듣는 분들 기준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한 9학점 듣는다 이러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진입하시는 대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건요, 평가사님 저 2차 병행을 하라고 하던데 2차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뭐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요, 2차 병행을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항상 1차가 훨씬 중요하다. 1차 떨어지면은 그냥 2차 병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1차를 안정적으로, 이거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요. 물론 이제 뭐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라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뭐 다 90점 맞고 뭐 요렇게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시험들이 이렇게 보면요, 어쩔 때는 회계가 되게 어려운 해도 있고요, 뭐 어쩔 때는 뭐 경제가 어려운 해도 있고, 회차별로 특정 과목이 어렵게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특정 과목이 어렵게 나와요. 만약에 모든 과목이 다 어렵게 나오더라도 내가 60점은 맞을 수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60점은 넘길 수 있게 공부한다, 요게 보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1차 하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차를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1차 잘해, 왜냐면요 1차는요 개개인의 어떤 공부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좀 커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한 4개월 풀로 하면 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 내가 당첨됐네, 1차에 유리한 사람 당첨 됐으면 이제 그때는 2차를 병행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럼 내가 1차를 잘하고 있는지 못했는지를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3월 있잖아요. 3월은 일단 무조건 비워둬야 됩니다. 요거는 버퍼로 비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요 6개월 동안 9월에서 2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여러분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공부 못하고 한 2주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공부 계획을 빡빡하게 짜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불합격이 결정되죠. 그래서 마지막 1개월은 일단 버퍼로 좀 남겨둘게요. 그리고 나서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개월 반 회계, 그리고 1개월 반 경제, 그리고 1개월 민법, 그리고 1월 동안 감관, 그리고 2주 동안 학원론, 이렇게 1회 독식 하시고 남은 이제 한 2주 동안 부족한 부분 메우기,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요때 회계 1회독 하시잖아요. 그리고 경제 할 때도 요 회계를 같이 1회독을 한 번 더 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민법 할 때는 과목이 2개로 늘어났죠? 경제도 복습해 주시고 회계도 복습 1회독 더 돌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감관할 때는 3개를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획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이드 잡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 빨라진다 라고 하시면은 2차 병행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2차 병행은 뭐 이제 실무 병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2차 병행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요거 가이드로 공부하시면서 요거보다 빨라지면 실무 병행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시간 많이 쪼갰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강의도 듣고 숙제도 보고 시험도 보고 막 하면 이거 뭐 성적을 포기하면 몰라. 성적을 포기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하기가 아주 쉽진 않으실 거예요. 많이 밀릴 거예요. 많이 밀려서 결국 1, 2, 3월에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가능성이 사실 되게 많기는 해요. 학기 중에 바쁘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진짜 바쁘고. 그래서 요 목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2차 병행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1차 보고서 그 다음에 공부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2차 병행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더욱이나 1차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보수적으로 하는 거는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랑 이 탄탄하게 만들기까지 직진으로 가는 것을 효율적이라 그러고요. 이 탄탄하게 만들기까지 좀 돌아 가는 것을 비효율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은 랜드잇의 단기 합격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요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1차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요거 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애초에 이제 교재부터 커리큘럼부터 랜드잇은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문풀 강의, 심화 강의, 뭐 기출 강의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반복해서 시험장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양을 팍 줄이고 개를 반복해서 짧은 내용은 많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회독이 늘어나요. 이런 구조로 커리큘럼에 짜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해드리면요. 뭐 처음에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주셔야 됩니다. 휴학 없이 2차 들어가는 거는 글쎄요, 내가 진짜 웬만큼 공부 잘한다 아니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휴학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직장인으로 합격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극히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확률을 높여놔야 되잖아요. 붙기만 해도 잘했다고 하는 시험인데 이거를 내가 학기 병행까지 하면서 어렵게 해서 붙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자. 휴학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요. 다음 학기에 휴학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공부 계획을 시작 시점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것도 괜찮을 정도예요. 휴학하고 나서 요때부터 2차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행을 하면 좀 편해요. 몸이 조금 편합니다. 약간 이제 너무 막 정신적으로 막 쫓기지 않아도 되고 편하긴 한데 사실 뭐 선행을 했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부터만 잘 공부해 주셔도 합격할 공부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오히려 약간의 한 번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어도 될 정도로 공부량은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부터 열심히 잘 해주시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생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 중에 조금 더 제가 설명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활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열심히 나름 알려드렸으니까 조금만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희 랜드잇에서 이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혜자스러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2년차 원패스입니다. 자, 요게 이제 딱 이 시기 분들에게 정말 좋은 패키지예요. 자, 2년차 원패스는요, 지금부터 1차 볼고 내년에 25년 4월부터 26년 7월까지 요 시험 노리는 분들을 위해서 들으실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내년 4월에 1차를 떨어졌더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1차 강의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내년에 다시 듣고 1차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2년차 원패스 한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댓글에 실제로 이제 저희와 함께 단기 합격하신 분들, 뭐 합격 수기들 한번 걸어 놓을게요.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약간 숙제 같은 광고도 했고요. 이렇게 대학생분들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만약에요 조금 구체적인 공부 방법 요거 좀 필요하시면은 제가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9월 진입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좀 회계는 뭐를 몇 회독하고 뭐 경제는 뭐를 몇 회독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요거 보시면서 아, 저런 방향으로 회계는 저렇게 회독, 경제는 저렇게 회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방향성 잡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생 같은 이런 대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한번 준비해 봤고요. 저도 대학생 때 준비해서 대학생 때 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대학생 때 붙으시는 기쁨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